돌아온 열보기 Q&A 코너입니다. 사실 저희 투자 레터 중에서도 이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명확하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열풍님들이 이 코너에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렸던 레터는 세금에 관련된 건데요. 세금은 정말 공부를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 세금만큼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게 재산상에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세금편은요, 박송희 다림회계법인, 제 지인입니다. 세무사님과 함께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열보기 Q&A에서는 첫 번째, 취득세.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취득세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질문이 있었던 게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임사 내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이번 열보기 Q&A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만 콕콕콕 찍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터 보시죠. 네,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던 레터예요. 부동산 세금을 총 망라한. 제가 그동안에 부동산 세금을 3번 정도 했었어요. 처음에 취득세,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 총 정리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레터는 제가 쓰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다 받았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면 박송희 다림회계법인 세무사님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취득세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그럴 법도 한 게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제가 일단 먼저 원리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열보기 답변을 드릴게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돼요. 조정지역. 여러분, 조정지역이 전국에 111곳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지역에서는 한 채까지는 허용. 근데 2채를 산다라고 하면 8%가 되고, 3채를 산다라고 하면 12%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서울에 한 채가 있어요. 이 서울에 한 채를 더 사. 그러면은 이제 취득세 중과 8%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채를 더 사. 그러면은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서울에 또 집을 사면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더 완화해 줬어요. 1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난 뒤에 2주택을 샀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일반 세율로 갑니다. 3주택부터 8%, 4주택이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서울에 집이 있는 한 채 있어요.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1%대 취득세로 한 채는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제가 열보기 질문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금편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헷갈리죠? 지금 3주택이에요. 자, 1, 2, 3주택이에요. 첫 번째 주택을, 올해 3월 비조정 지역에 이제 매수를 할 예정이고, 두 번째 주택을 올해 8월에 또 조정 지역에서 이제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3주택을 고민 중에 있는데 이제 비조정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민이신 거는 이제 3번째 주택이에요. 이 3번째 주택의 저게 중과 취득세 대상이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3번째 주택만 놓고 한번 볼게요. 1주택은 3월에 등기를 할 예정인 거죠. 가장 먼저. 사실 요거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 3월에 비조정 거를 먼저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 거를 먼저 해야지 취득세 상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3월 달에 비조정 거를 먼저 잔금을 치를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3주택 요거가 지금 취득세가 문제인데, 이 3주택을 2주택 전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3주택은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조정은 2채까지는 취득세 면제를 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만약 요 앞으로 가져가면 얘는 지금 중과 배제가 되지만 이 2주택은 어때요? 얘는 무조건
중과가 되는 거죠. 이 3주택 모두 취득세를 중과 배제될 수는 없어요. 네. 무조건 한 주택에 대해서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취득해야 될 주택은요, 고가입니다. 고가 주택을 취득세율을 1%로 내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가장 뒤에 해야 될 게 저가죠. 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8%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가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세이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월목 레터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아우, 감사해요. 네. 자, 고민은요. 자, 작년 1월에 매수 비규제 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일단은 분양권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 분양권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택이 아닌 거죠. 근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건 올해 1월 1일 이후에 매수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11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네, 분양권 형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을 등기하기 전에 조정지역에 첫 투자를 하려고 해요.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정지역의 첫 투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조정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채만 살 수 있어요. 딱 한 채까지만 취득세율을 일반 세율로 매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정지역 첫 투자는 무조건 올해 11월에 분양권 등기 전에 하셔야죠. 만약에 이 첫 투자를 분양권 등기 전이 아니라 분양권 등기 후에 한다라고 하면 이미 이분 같은 경우는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1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조정지역에 투자를 또 하게 되면 2주택이 되는 거죠. 취득세율 8% 중과를 받게 됩니다. 취득세 면제가 되는 주택들. 네, 이 부분 제가 레터 표를 좀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인 거예요. 이 집들은요,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집들이에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주택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방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사는데 그게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게 아무리 1억 미만, 8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저가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배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목할 거는 이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그래서 최근에 어디가 많이 떴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다 동이 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거죠. 지금 취득세율이 8%, 12%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억짜리 집 샀을 때 12% 취득세율 중과를 맞게 되면은 1,2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이게 없던 게 생긴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10년 전에 부동산 투자할 때도 이게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취득세율이 원체 높아지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광역시에 있는 광주광역시가 지금 현재 조정이죠. 지금 공시지가 1억 원짜리 아파트라고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공시지가 1억 원짜리.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조정지역, 투기지역, 범계 아파트를 추가로 이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취득세가 1.1에서 1.3 맞나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나요? 이런 질문인 거죠. 먼저 보면은요, 두루뭉술하게 이제 공시지가 1억 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공시지가가 1억 7만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을 넘기잖아요. 1억 원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정지역의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조정지역의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님이 또 여기에다가 범계에 또 집을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3주택 중과세율인 12%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간발의 차이예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제 공시지가 9,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1억 원 이하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범계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에는 1.1%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세율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차이를 부르죠. 그러면 지금 이 공시지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요즘에 네이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이버에서 보면 클릭을 하면 그 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뭐 단지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그 정보 중에서 이제 공시지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안 그러면 더 확실한 거는 여기 국토부 여기 보면 이제 공동주택 열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찾아보시면 지금 이제 공시지가 우리 집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을 매수를 할 때도요, 여러분 일단 꼭 공시지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실거래랑 공시지가랑 다른 건 알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거의 한 요즘에는 80% 정도, 그다음에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90%까지도 현실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억짜리 집이다라고 하면 그 집은 공시지가가 1억 원 미만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뭐 지금 실거래가가 뭐 2억이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공시지가도 1억 원이 넘겠죠. 이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토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상가주택에 관련된 거예요. 상가주택은 여러분 다 아시죠? 상가랑 주택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형태가 이렇게 보면은 그 1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층에 이제 주택이 있어서 이제 주인 세대라고 해서 살고 있는 거죠.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포에 계신데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1층, 2층 정도는 뭐 이제 월세를 주고 본인은 그 위쪽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투자 레터를 보고 맘시티 축하드려요. 줍줍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이제 이런 상가주택에 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주 환경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살기 제일 좋은, 정말 만족도가 제일 좋은 거는 아파트, 새 아파트, 커뮤니티 빵빵한 새 아파트, 정말 살기 좋습니다. 근데 이 상가주택이 재테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지만 뿐 문제라든지, 그래서 아마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자, 이 모든 판단, 이 열북님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요, 상가주택의 밸류에이션에 있습니다. 팔지 말지. 일단 그거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상가주택이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땅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랑 땅값이 오르는 건 좀 다릅니다. 그 상가주택의 밸류는 땅에서 나와요. 건물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오른다,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 얘를 굳이 팔 필요가 없죠. 맨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서울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분당으로 가는 게 잘하는 일일까? 이 부분도 이제 입지를 정확하게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입지를 봤을 때 얘가 계속 오른다, 땅값이 계속 올랐다. 그리고 상가주택이 좋은 게 건물이 헐었다라고 하면 얘를 그냥 싹 다 헐어버리고, 건물을 헐어버리고 신축을 한다든지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활용도가 되게 다양해요. 이제 땅 부자가 요즘 진짜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얘를 별로 밸류가 없다, 그래서 얘를 팔기로 했어요. 그럼 팔기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요, 주택과 상가 비율을 따졌을 때 주택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하면 얘를 집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이 상가주택이 한 채만 있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9억 원 초과의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부분과 주택외 부분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주택 부분밖에 못 받기 때문에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맘시티까지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맘시티가 지금 8월이란 말이에요. 이걸 팔기로 했다라고 하면 8월 전에 파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맘시티는 1.1 취득세만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맘시티 취득세가 무섭다고 해서 요거를 팔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밸류를 먼저 판단했을 때 얘를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맘시티 전에 팔아라. 네. 근데 만약에 얘를 팔 필요가 없다. 여기 있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굳이 맘시티 때문에 팔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분양가가 한 2억대로 알고 있는데 2억대로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8%가 나오겠죠. 지금 서울에 하나 있고 조정지역에 하나 있고 지금 평택 또 조정지역이니까 조정지역이 2주택이잖아요. 그럼 8% 취득세 중과가 나오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팔 정도까지 큰 부담은 아니고요. 이 취득세가 무서운 것보다는 양도세가 더 무섭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 원가에 반영을 해줘요. 그럼 내가 취득세를 많이 냈으면 취득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양도할 때 그 양도 차액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당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내면 좋죠. 당연히 안 내면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걸 너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이거 지금 되게 복잡한데요. 임대사업자도 보니까 은근히 되게 많더라고요.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싶은 거죠. 이 임차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를 하고 싶은데 걔 걸림돌이 뭐냐면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실질적으로 집이 두 채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는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고 하나는 임사를 줬어요. 임사를 줬기 때문에 얘는 주택수에서 일단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택수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실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세대로 반영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있는데 이제 5% 이상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하게 되면 이 임사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은 이해가 돼요. 여기 보니까 뭐 지금 생각으로는 세입자가 워낙 강경해 소송이라도 이제 뭐 이렇게 내가 할까 생각 중에 있다. 하지만 이제 5% 상향은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나한테 더 이득인 건지 이걸 판단을 해서 만약에 내가 이 거주하는 집을 반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깝지만 이거를 유지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를 알아볼 텐데요. 사실 제가 양도소득세 관련된 질문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의외로 취득세와 임사가 더 많이 나왔어요.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거,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요거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3주택이 있어요. 이 3주택이 모두 이제 조정지역 되기 전에 있는 거죠. 그럼 이 3주택이 있어요. 그럼 일단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예요. 세금을 많이 맞게 되겠죠. 많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금을 적게 맞는 방법, 절세 플랜이 돌아가야겠죠. 근데 올해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데드라인이 되는 거죠. 올해 6월 1일까지는 이 주택줄 중에서는 하나를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팔게 되면 3주택자 중과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요 3주택 중에서 한 채는 반드시 세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택에 세금을 맞을 것인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에 세금을 맞는 게 세금도 적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양도차익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3주택 중에서 가장 적게 오른 주택을 하나 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주택자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일시적 2주택 조건에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의 집을 다 조정지역 전에 매수를 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또 하나 까다로워진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 요건이 생겼어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정지역이지만 취득 시점에 비조정이었다고 하면 실거주 요건이 없어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럭키한 상황인 거죠. 자, 이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현재 2주택자에서 한 채를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한 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2년 뒤에 그 완공 예정인 송도 아파트 분양권을 살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 문제를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보면, 자, 지금 현재 1주택자죠. 1주택자예요. 근데 송도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분양권을 사게 되면 얘는 뭐예요? 주택이 되는 거죠.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 되는 거죠. 분양권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집을 3년 내에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의 전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지금 보니까 이게 실거주 목적까지 다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실거주로 이제 분양권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사를 가면서 3년 내에만 이 기존 주택을 팔면 이 기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1주택자예요. 그리고 이제 송도 아파트 분양권을 삽니다. 분양권을 사고 난 이후에 3년 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네, 세금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게 자세한 부분들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주의하실 게,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택을 먼저 사느냐에 따라서 취득세를 1% 낼 것인가 8% 낼 것인가 굉장히 엄청나게 달라지고요. 특히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장특공,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이라는 게 생기고 또 실거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또 나눴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세금 혜택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요 정도, 정말 딱 요 정도는 좀 콕콕 넣어 두신 다음에 투자를 하러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금표는 정말 뒤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 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레터는 찐 소장 각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부동산 발품 팔러 가기 전에 한 번씩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